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기르던 닭들을 일부러 죽이거나 축사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낸 양계장 주인들과 손해사정인 축협의 보험 담당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축협 직원은 자신이 직접 닭을 기르며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생선가게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또 한 동엽 직원은 전산을 조작해 4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주의가 빚어낸 사건들입니다. 의로움은 뒤로 하고 이익만을 앞세우다 보면 만족하기가 어려워 결국 이처럼 훔치거나 뺏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결과는 패가망신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이득을 얻기 위해 너무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절도범으로 전락하듯 돈이란 것이 무조건 100%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회 세종분원이 당초보다 이전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만난 충청권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내용인데 지역민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성 5일장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유성시장 일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승인한 유성구가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유성 5일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용래 구청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군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해외 연수가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출장계획서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해 심사 강도를 높이고 연수 중 외유성 일정이 확인되면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여고에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50대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학교 교사 3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교사 2명은 성폭력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대전 지역 초등학교 교장 2명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킥보드나 드론 등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을 충전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용도가 다른 충전기를 쓰는 등 제품의 전격 전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달 대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나 늘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하나둘 사라지는 요즘 경사스러운 소식입니다. 황새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예산에서 자연방사된 2세대 어미 황새가 최근 새끼를 낳아 처음으로 자연방사한 황새 3세대를 맞게 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이 세종에 설치가 추진 중인 국회 세종분원이 당초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 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제외한 기능은 대부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의 규모가 좀 커질 것 같다는 겁니다. 네. 현재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는 국방부와 법무부, 외교부, 또 통일부 등인데 상대적으로 사업 예산이 많은 부처들이 이제 모두 세종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세종분원의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각종 위원회와 국회 도서관 같은 국회 소속 기관의 이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요. 다음 달쯤에 세종분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거들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여성가족부처럼 그 세종에 남은 정부 부처도 또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런 것들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예, 다음 달 용역 결과가 기다려지는군요. 네. 이 국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고무적이긴 한데 네. 어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허태정 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를 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현안은 이 혁신도시죠. 그렇죠. 예, 이게 안 되면 지역 정치인들 내년 총선에서 표 달라는 소리 못하겠죠. 최근 전동 킥보드나 드론 같은 리튬 배터리 사용 제품에서 충전하다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소식도 있죠? 네, 지난달 대전 어운동의 그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배터리 충전 중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나는 등 대전에서만 2016년에는 7건, 또 그 다음에는 9건, 또 지난해에는 12건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재를 봤더니 10건 중에 7건이 충전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왜 이렇게 충전 중에 화재가 잦은 거죠? 보통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 보호 장치가 고장난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대부분은 전격 전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어제 그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11V용 배터리에 30V짜리 전압을 연결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연결을 하자마자 배터리 온도가 70도로 그냥 치솟더니 15분 만에 배터리가 부풀고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네.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반드시 전격 전압을 확인한 뒤에 적정한 전압을 연결해야 하고요. 또 밤에 충전하기보다는 낮에 하는 게 좋고 또 눈에 보이는 곳에서 충전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화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휴대전화는 잠잘 때 또 아무 충전기로 꽂아서 충전을 하는데 이제 조심해야겠군요. 태아 때 다운 증후군을 판별하는 검사 과정에서 이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2개가 존재해야 하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을 때 나타나는데 네. 이게 75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좀 상대적으로 많은 유전 질환입니다. 보통 얼굴 변환 그리고 인지 장애가 다운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래서 현재도 한 임신 10주 이상이 되면 태아의 다운 증후군 여부를 알아보는 산전 검사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화를 임신을 하더라도 한 1%에서 5%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측정의 그 오류 가능성이 좀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오류 가능성을 줄여서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물질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어떤 방법으로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네, 그 보통 기형아 검사는 산모의 혈액을 채취해서 태아의 DNA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 피에서 DNA만 남기는 정제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DNA의 50%가량이 손실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측정 오류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정해서 그 원래 함유됐던 DNA 양을 측정하는 혈청 형태의 물질을 개발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연구진은 내년 초쯤에 검사 기관과 병원 등에 해당 표준 물질을 좀 보급하고요. 또 다운 증후군 검사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전반으로 표준 물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네. 네, 정전과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그 1700가구 사는 아파트에 7시간가량 전기가 끊겨서 주민들이 늦은 밤까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전시 법동의 한 아파트 수전실에 물이 차면서 1770가구 전체의 전기가 끊겼다가 7시간 반 만인 밤 10시 20분쯤에 전기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네. 이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혔던 3명이 구조되기도 했고요. 또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쓰던 주민 1명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도 한 건 있었는데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상행선 산내분기점 인근에서 그 57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도로 보수용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좀 다치기도 했는데 다행히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의 정전은 재난이죠.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계룡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을 모집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돼 있고 국내 전문대 이상 대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청호 500리길에서 펼쳐지는 생태 투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대청호와 예술을 주제로 도자기나 천연 염색, 추억의 액자 만들기 등 3가지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전 마케팅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성구 보건소는 오늘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영양교육을 노은 3동과 구죽동 건강백세 지원센터에서 엽니다. 21일에는 원신흥동과 진잠동 건강백세 지원센터에서 열 예정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강소농을 중심으로 결성된 공동마케팅 홍성큐팜은 오늘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내포 KBS 부지 옆에서 홍성군 농산물 홍보 행사를 개최합니다. 20명의 농부들이 직접 가꾼 농산물과 가공품의 홍보와 판매, 소비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열리는 파머스 마켓으로 소비자들은 저녁 산책도 즐기며 직접 농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홍주성 천년여행길의 쉼터로 조성된 야생화단지와 들꽃 사랑방에서 29일과 7월 6일 숲속마켓과 로컬푸드 가족요리대회를 개최합니다. 숲속마켓 셀러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홍성 길동무 협동조합에, 로컬푸드 가족요리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동후 청년 PD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 6.25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논산의 새로운 문화창조 명소가 될 충청 6.25 문화원 기공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종학당 인근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충남 북부 지역은 오전 중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금산, 부여 28도, 천안과 공주 29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에 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충남혁신도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시민재단은 어제 내포신도시 내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에서는 충남혁신도시 추진 당위성과 전략과제 토론회와 관련해서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민간 주도의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어요. 이 토론회가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중심부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 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충남이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내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989년 대전광역시와 행정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23년간 대전 속 충남도청이라는 그 다소 기형적 자치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포 신도시로 도청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책이 없었어요. 네. 이런 그 문제의식이 좀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내포 신도시를 환왕의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 공약의 실행수단이기도 하다, 충남 혁신도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내포의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명분,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왕왕 보면 주요 현안은 통상적으로 정치나 관료, 전문가 영역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도 시민사회가, 즉 민간이 좀 주도를 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학습하고 논의하고 의견을 좀 모아보는 자리를 갖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어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실 이런 주민단체가 좀 정치권도 압박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정이나 정치인들은 상층부 지휘부에 뭔가 좀 꼿꼿한 자세로 발언을 한다거나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강하게 필요하다면 그런 요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 충남혁신도시 추진의 당위성 그리고 전략 과제를 함께 고민해본 토론회였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됐죠? 우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혁신도시를 포함한 경제권 조성에 중점을 둔 혁신도시 시즌2라고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고 지금 이제 전국혁신포럼 대표신가 하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대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관점에서의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충남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주제로 나눠서 세 분이 발표를 했고, 여기에 이제 지역 언론계라든가 도의회, 지역 시민사회에서 5분의 토론자 참여해서 어찌 보면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 또 지역성에 기반해서 나름 이제 진솔하게 진행된 토론회였다고 저는 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면서 좀 불이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어떤 거고 이 추가 지정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적하셨듯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일자리가 대단히 심각한 국가적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인력 충원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할당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충남은 아예 혁신도시 자체가 없으니 일자리 확보 문제에서도 우선 역차별을 받고 있고요. 이제 혁신도시를 돌이켜보면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도시, 즉, 오늘날 세종시와 나머지 전국 10개 광역단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1차, 혁신도시 계획에서는 154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혁신도시에 115개가 갔고, 또 개별 이전이 19개 기관, 행정도시에 20개 기관 해서 총 54개 기관이 이전한 그런 1차 단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2018년 2월에 혁신도시 시즌2라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제 지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히 좀 물밑 경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지금 이제 충남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충남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자마다 틀립니다만 한 120여 개 내지는 어제 이민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210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의 숫자를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충남에 왜 혁신도시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남으로서는 연기군을 통째로 세종시에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주시에 3개면 31개리까지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충북은 부용면에 8개리가 편입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행정도시 건설을 하면서 충청권의 행정수도 그게 이제 조금 기능이 악화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가니 혁신도시 배정 대상에서는 충청권 자체가 배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론이나 정치력이 동원이 돼서 진천 혁신도시를 가져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충남의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청 소재지 이전하는 신도시 건설에도 중앙정부의 변변한 지원책이 없었다 하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현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던 환원해권 중심 도시로서의 그 내포의 혁신도시 건설하는 것은 그 공약의 대통령 공약의 실현 수단이기도 하다 하는 이런 명분과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대전도 요즘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굉장히 예, 어려움을 블랙홀 겪고 현상 있죠. 때문에. 예. 대전도 혁신도시가 안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 차원의 그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과 관련된 주제도 발표가 됐다고요. 예, 그랬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지역발전 그 투자협약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예컨대 이제 기존의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지원 사업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해서 발굴한 사업계획, 즉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 등을 좀 활용해서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혁신도시 건설 계획 같은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수립해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제안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기도 됐습니다. 예. 또 그렇다면 혁신도시 지정을 어떤 전략으로 대시를 해야 이뤄낼 수 있느냐 이런 발제도 있었죠.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당위성, 필요성, 뭐 명분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실현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적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에 대한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충남도 지역 공약 등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제대로 논거를 만들고요. 네. 다음 단계로 이제 이와 유관한 혁신도시 건설과 유관한 법률적 검토 예컨대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 수재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 대상 및 수도권 잔류기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타 광역시도와의 유치 경쟁의 실상을 좀 분석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행정도시 건설의 규모와 구체적 충남 유치기관 리스트를 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어제 발제자분께서는 충남연구원에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원은 조만간에 충남의 유치가 가능한 공공기관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더라고요. 아직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렇게 좀 이제 구체적인 타겟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15일 총선에 다가가면서 정치력의 발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예. 시간이 또 다 흘렀네요.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전략도 논의가 됐다고 했는데 충남 시민재단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예, 뭐 어제 토론 자리에서도 이제 민관정 TF 꾸리자는 제안을 제가 직접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익의 영역에서 시민 중심성이라든가 충남 광역 공동체 주체 의식이나 주체 형성을 위한 저희는 그 촉진자로서 그리고 플랫폼 역할을 좀 이어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혁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에 공중파 방송국 하나 없거든요. 예. 사실 이런 의제들도 이제 민간 중심, 시민 중심의 의제화해서 저희가 좀 여론화, 공론화에 붙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혁신도시 추진 당위성과 전략과제 토론회와 관련해서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한국당 의원 의정활동 활발이란 제목으로 민선 7기 출범 1년간 대전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벼랑 끝 자영업자 나오는 건 한숨뿐이란 타이틀로 경기 불황 속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부의 규제 후폭풍 등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공공조달시장 불공정 개입 의혹, 중도일보는 민주당 충청투톱 지역 현안 해결 앞장 약속,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